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대전 골령골에서 집단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가 추가 발굴됐습니다. 대전 동구청과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 공동조사단은 대전 골령골 희생 추정지에서 22구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했는데요. 이번에 발굴한 유해는 지난달 28일에 수습한 유해 바로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으로 10대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굴됐는데 박선주 유해 발굴단장은 치아 상태를 감식한 결과 15세에서 17세 사이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4년 신고리 556호기 준공 이후 송전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 인근에 지어진 원전까지 가동이 중단되고 광역단위의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리 556호기 준공 이후 송전 선로의 이중 고장이 발생하면 고리 본부로 연결되는 송전 용량이 초과돼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송전과 배전을 맡은 한국전력은 사고가 날 경우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00억 원의 전력 보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한 곳에 여러 원전을 지은 것은 위험을 높이는 일이라며 설비 투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재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함께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2개 고등학교 중에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사립학교는 149곳으로 공립학교보다 11배 이상 많았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다른 교사가 딸을 가르치는 것처럼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하고 자신이 딸을 가르치고 평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일부를 개정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살펴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경기도의 한 생수 제조 공장 바로 옆에 파묻었다고 합니다. 감염된 돼지를 묻기 전에 소독 작업을 하고 침출수 방지 조치를 취하지만 위험이 없다고 단언하긴 힘들다는데요. 지난해 11월 연천군에서는 돼지를 묻은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임진강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가축 매몰지 같은 오염원 인근에는 취수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물로 전파될 수 있으니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30층 이상의 준초고층에도 피난 안전구역 설치 같은 방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울산 화재 같은 경우도 3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중간 대비층을 의무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15층과 28층 사이에 설치된 중간 대비층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4층 이상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적은 것도 문제인데 소방본부 관계자는 15억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소방 예산이 선결되지 않으면 선뜻 구매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는 BTS의 발언을 두고 중국이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BTS는 벤플리트상을 받으면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중국 네티즌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중국인의 희생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휠라는 소셜미디어에서 BTS 관련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했는데 정치적 갈등이 경제 문제로 확산됐던 사드 사태 탓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겠습니다.